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단체전 4강에 올라 16년 만에 메달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배드민턴협회 회장단은 비행편을 바꿔 급히 입국합니다. 잠시 후 공항 현장을 연결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새 지도자에 강경파 야히야 신와르가 선출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내는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통 사람 이미지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인데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에서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협회가 비행편을 바꿔 급히 입국한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조소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배드민턴협회 회장단이 급히 비행편을 바꿔 입국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 도착층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일 안세영 선수는 여자 단식 배드민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뒤 협회를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파문은 커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실도 들여다보겠다고 입장을 냈는데 정작 배드민턴 협회는 아무런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수단과 함께 입국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긴급히 비행편을 바꾼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원래 선수들과 함께 들어오려다가 갑자기 일정을 바꾼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과 전무이사, 경기력 향상위원장, 사무처장 등 회장단은 오늘 오후 3시 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국적기를 타고 이곳으로 함께 선수단과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시간을 당겨 오늘 오전 8시에 도착하는 외항사 탑승권을 구매해 탑승한 것으로 파리 현지 취재진이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취재진도 회장단을 직접 만나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곳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안세영 선수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선수와 대한체육회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파리 현지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도 28년 만에 여자 단식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세영 선수는 어제 파리 공항 출국장에서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는 일단 이렇게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는 오늘 오후 3시 55분 예정대로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JTBC 조소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낙점했습니다. 교사 출신의 보통 사람 이미지가 특징인데요. 민주당은 중서부 경합지를 공략하는 카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해리스 월즈 대 트럼프 벤스의 대결로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월즈 주지사에게 전화로 낙점 소식을 전했습니다. Listen, I want you to do this with me. Let's do this together. Would you be my running mate? I would be honored, Madam Vice President. It would be a privilege to take this with you across the country. 당초 전국 인지도가 높고 중도 성향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유력 후보로 검토됐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 성향이 강하면서도 친근한 서민 이미지인 월즈 주지사를 깜짝 발탁했습니다. 하원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월즈는 네브라스카주의 평범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지내며 풋볼 코치로도 활약한 흔한 이웃 같은 이미지입니다. 특히 직설적인 화법을 즐겨 쓰는데
그가 쓴 트럼프는 이상해라는 간결한 표현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He's talking about Hannibal Lecter and shocking sharks and just whatever crazy thing pops into his mind. And I thought we just give him way too much credit. That is weird behavior. And I don't think you call it anything else. 민주당은 월지의 이런 화법과 군 경험 등이 중서부 경합지를 지켜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진영 대결이 뚜렷해지면서 공화당은 즉각 비판 영상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Kamala Harris just doubled down on her radical vision for America by tapping another left-wing extremist as her VP nomine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하기 쉽다는 뜻으로 고맙다라고만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저녁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월주와 펜실베이니아 유세연단에 함께 오릅니다. 미국 대선 대진표가 선명한 좌우 대결로 확정되면서 석 달간 펼쳐질 선거레이스는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새 지도자에 야히야 신와르가 뽑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한이의 암살 사건으로 이란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확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하마스가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하니에가 암살당한 지 엿새 만입니다. 신와르는 2017년부터 하니에의 뒤를 이어 하마스의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온 인물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신화를 선출해 정치국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내는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 측은 테러리스트를 지도자로 임명했다며 표적 살해를 예고했습니다. על המתקפה המתועבת הזו החליט יחיא סינואר, הריבון ב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נתקוף אותם, אנחנו נפרק אותם, נפרק את המערכת שלהם.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의 암살 대상 1순위가 협상 결정권을 갖게 됐다며 휴전 협상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하니의 암살 사건으로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보복을 예고한 상황. 백악관도 일촉즉발인 중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중동 지역 폭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앞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중환자가 상급 병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중증 환자 비중도 현재 50% 수준에서 2027년까지 6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40%에 이르는 전공의 비율도 2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파리올림픽 시상대 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바로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의 갤럭시입니다. 올림픽 선수단 전원에 제공한 한정판인데 프랑스에서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한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프랑스의 벨루티와 협업한 올림픽 한정판이라면서 2,0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300만 원가량에 판매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에 이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최초로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는 남북한 선수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고보다 훨씬 나은 마케팅, 이런 평가가 뒤따르는데요.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은 삼성은 이 문제를 IOC에 전달했고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선물을 처분하도록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선수들에겐 작은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난당한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원격 조치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골프장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한 골프장입니다. 공을 치려는 건지 행인이 폼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느닷없이 비행기가 날아들어 필드에 추락합니다. 하마터면 사람과 부딪힐 만한 거리였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에서도 비행기가 상당히 긴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00피트 상공을 날던 비행기가 비행 중에 기계 고장으로 긴급히 착륙하게 된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행히 조종사는 손에 상처만 입은 채 탈출했고 행인도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종사도 행인도 구사일생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캐치 티니핑의 극장판이 오늘 개봉합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200만을 돌파한 파일럿도 제치고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개봉하는 국내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쇼핑의 예매 관객 수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 사전 예매량은 미국 애니메이션 엘리멘탈과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모두 제친 기록입니다. 티니핑과 마음이 통하면 기적의 마법이 일어난단다. 티니핑 시리즈 폭발적인 인기에 새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지갑을 열게 된다는 의미로 하산핑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요. 무대 인사가 예정된 회차는 고가의 암표까지 거래되면서 배급사가 암표 거래 게시물을 발견하면 제보해달라 이런 안내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극장가엔 배우 조정석이 열연한 영화 파일럿이 순항 중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200만을 돌파해 손익분기점에도 가까워졌는데요. 딸이 핫쇼핑의 팬이라고 평소 언급했던 조정석 배우와 핫쇼핑 두 배우가 만나 서로 응원하는 장면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푹푹 찌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폭염과 열대야를 온몸으로 버텨야 하는 노숙인들은 쪽방에서도 거리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데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겨울 패딩을 입기도 합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체감온도는 35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노숙인 한 명이 펄펄 끓는 돌바닥 위에 상자 하나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털모자가 달린 겨울용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노숙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땀 많이 나면 식은땀이라도 하나 먹으면 좀 낫거든요. 더우니까 너무 더우면 금요일도 가요. 지자체 지원으로 쪽방을 얻었지만 바깥보다 더 더우니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창문도 없어요, 그 공백 쓰고 방에 공백 쓰면 돼요. 낮에 들어가고 화장실 타요. 버스 타고 내가 그렇게 해요. 더워서 못 살아요. 그나마 유일한 휴식처는 노숙인 쉼터입니다. 샤워 시설도 다 잘 되잖아요. 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뜻하게 달구어져 있던 돌에 오랜 시간 장기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온열 화상 같은 것도 저온 화상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교육을 하고 또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먹고 자는 건 길어야 한두 달만 가능해 결국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불편한 점이 씻는 거, 빨래 같은 거. 빨래해서 어떻게 말려야 되는 입장인데 장소가 없으니까. 이들에겐 길어지는 폭염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엿새 만에 또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충전 중이던 차에 갑자기 불이 난 건데요. 인천 화재도 이번 화재도 아직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화재 경보음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소방관들은 검은 승용차를 향해 전진합니다. 이 전기자동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천도씨 고온 배터리에 닿은 물은 지직지직, 순간 소리내며 증발합니다. 불길이 잡히나 싶었지만 순간 다시 번지고 뒤에 선 소방관은 동료를 끌어냅니다. 2차 열폭 시작. 새벽 5시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 모습입니다. 주변엔 차량 10여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불이 번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큰 불이 잡혔다고 판단하자 차량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밀어주라 그럴까요?
앞뒤 좌우에서 물을 뿌리고 있지만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꺼낸 자동차는 질식 소화포로 덮었습니다. 물길과 연기가 계속 솟구치던 자동차. 불이 난 지 1시간 40분 만에야 꺼졌습니다. 아직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부르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화재 차량 주인은 저녁 6시쯤 주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뒀는데 11시간 만에 불이 났습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좀 다급해지긴 하는데 뭐. 인천 전기차 화재 뒤 엿새째에 난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지금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SM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던 시점에 카카오의 한 임원이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 경쟁에 나선 건 지난해 2월.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히자 7만 원대였던 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뒤인 16일, 사모펀드 원아시아가 추격 매수에 나섰고 주가는 단숨에 13만 원대로 급등합니다. 원아시아는 총 1,100억으로 16일뿐 아니라 17일, 27일에도 SM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고점에 다다른 17일 카카오그룹 한 임원이 SM 주식을 팔아 수십억 차익을 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 전략 부문장과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입니다. 이 부문장은 아내 계좌에 있는 SM 주식을 오늘 13만 2천 원을 넘어가면 다 팔아달라고 합니다. 내가 팔다가 시간이 없다며 가격 넘어가면 거래량 보면서 잘 팔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부문장의 아내는 2022년 말 기준 SM 주식 약 6만 7천 주를 갖고 있었던 거로 파악됩니다. 이 부문장은 큰 차익을 낸 건 인정했습니다. 10억 이상은 보셨어요? 네네네, 벌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뭐 많이 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시세 조종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원아시아가 2월 16일, 17일 이제 샀잖아요. 그 상황은 제가 알 수도 없고요. 그 상황은 몰랐어요. 2월 그건 17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방법도. 이 부문장은 시세 조종 혐의 외에도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30대 6, 역대 최다 점수차의 패배를 맛본 경기, 당시에 선발 등판했던 기아의 김도현이 이번엔 KT와의 경기에서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SSG는 최정이 2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30대 6으로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를 당했던 기아. 당시 선발 등판한 김도현은 2.1이닝 동안 6실점하며 대패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6일 만에 등판한 경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고 구속 시속 152km의 빠른 공과 각도 큰 변화구로 KT 타자들을 상대했는데요. 5이닝 동안 안타 6개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삼진 3개를 잡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3회와 4회 2번의 만루 위기에서 땅볼과 뜬공으로 타자들을 범타 처리하며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오늘 게임 뭐 잘 던졌다고 이렇게 뭐 어깨 올라가고 그러지 않고 이제 다음 게임도 잘 준비해서 꾸준하게 잘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1회 김도영의 볼넷에 이은 최영우의 3루타로 결승점을 뽑았고 7회 소크라테스의 땅볼 타점으로 한 점을 추가해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무리 정혜영이 중간 개투로 1군 복귀전을 치렀고 이후 4명의 투수들이 실점 없이 마무리하며 2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척에서는 SSG가 키움을 6대2로 꺾었습니다. SSG 최정은 결승 2루타와 2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4연패에서 탈출한 SSG는 5할 승률을 회복하며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지만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선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